네, 안녕하세요. 입시의 핵을 짚어드리는 입시판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네, 김민규입니다. 이석균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2023학년도 약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소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대 모집인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종합전형으로 191명 제일 많이 모집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346명 모집을 합니다. 그 총 모집인원은 638명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모집하는데 문과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210명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72명 모집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92명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210명 모집을 하는데 수도권 이상에서는 종합전형으로 약대를 많이 모집을 한다. 그런데 강원 충청 지방권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약대에서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경상 지역이나 전라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약대 수시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약학과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과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과도 물론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4개 영역 등급합 5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과탐 하나? 사탐이 빠졌죠? 사탐이 네네. 빠졌습니다. 과사다 가능하고. 네. 4개 영역 등급합 5입니다. 4개 영역 등급합 5가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연 4개 영역 5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강하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번 고려해봐도 되겠지만 경쟁 상대가 같이 이과 학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좀 지원 전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학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 5입니다. 그러니까 이 3학대 같은 경우에도 문과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원 충청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강원대 같은 경우가 3개 영역 등급합 7인데 수학이나 과학 한 과목 필수 반영하고요. 영어는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종합전형에서 3개 영역 등급합 6인데 수학 필수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충북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필수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특이한 게 경상국립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합 6인데 과탐에서 지구과학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경상국립대 약학과 지원을 하겠다. 교과입니다. 종합은 상관없고요. 재기합 7만 맞추면 되는 거고 교과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제주권 보면은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탐은 소수점 이하 절수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순천대 같은 경우에도 3개 영역 등급합 7인데 수학과 과학 중에서 필수 반영한다. 그 다음에 제주대 같은 경우에도 3개 영역 등급합 7인데 탐구 2과목 반영하는데 과탐은 소수점 이하 절수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경쟁률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차가 되는데 작년 약학과 경쟁률을 보면 논술 전형은 어마무시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 664.1대1이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요. 5명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모집 인원이 좀 적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데가 중앙대 같은 경우에 있는데 20명 모집하는데 2,945명, 약 한 3,000명 지원했고 경쟁률 147.25대 1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경우가 부산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었는데 모집인원 10명에 지원자 745명 해서 74.5대 1,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약학과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의대보다 더 작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5.33대 1에서 한양대 에리카 62.11대 1로 좀 다양하게 경쟁률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역균형 전형이 경쟁률이 5.33대 1로 비교적 낮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7.1대 1에서 중앙대 62대 1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은 거의 다 지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추천형 같은 경우가 올해 6명 모집에 지원자 41명으로 경쟁률이 6.83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직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내신 합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결과 발표하는 대로 곧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약대 모집 인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경쟁률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소장님한테 두 분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약대 작년에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이 높았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12년간 지원하지 못했던 약대의 그 로망을 에너지가 폭발한 거 아닌가요? 그 점수대가 딱 절묘한 것 같아요. 의대는 못 쓰고 치대도 못 쓰고 근데 연고대 공대나 뭐 서울대 공대 낮은 과를 가기에는 좀 애매했던 애들이 이 약대가 쫙 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다 질르자. 그러니까 지원할 수세선 6개니까 네. 한 2개쯤 높이겠어요. 400점 초반이 아마 될 거예요. 이 점수를 했을 때. 그 400점 초반의 친구들이 갈 때가 되게 애매했었거든요. 연대, 공대 막 이렇게 잡히니까. 근데 공대는 가기 싫고 의대, 약대는 못 가고 한의대도 이럴 때 딱 대안이 됐었던 거고 첫 티니까 그냥. 저는 지금 이게 조금 약간 사회적 현상하고도 맞물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지위나 소득이 보장받는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학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계약 학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보거든요. 최근에 40대 이상의 수능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 시험 경쟁률 보셨나요? 서울대 출신 서경석 씨도 지금 거기 응시를 해서 노후를 대비한다. 저는 그러면 약대 자격증만큼 노후를 대비하는데 사실 개원 비용이 가장 적잖아요. 치대나 이런 의대 비해서 개원 비용도 가장 적고, 그다음에 취업도 가능하고, 페이 약사도 가능하고. 이거만큼 매력적인 학과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도 작년처럼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예, 거다. 올해는 또 터질 거고 또 그냥 꼭 부모님들 원서 쓰시는 분들 꼭 고민하셔야 될 게 올해 경쟁률 낮다고 내년에 또 우르르 또 몰려가지 마세요. 또 내년에 또 터집니다 거기. 그리고 그냥 톡 까놓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약대 어떻게 하면 갑니까? 저는 전북대나 전라제주권 같은 경우는 교과로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비교적 그쪽 지역 그렇죠. 직업은 교과로 최저 맞춰가지고 저 지역 인재를 노리는 게 네. 가장 쉽죠. 그렇죠. 근데 지역 인재 그렇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되고 내신이 좀 괜찮다 싶으면 올해도 추천할 것 같아요. 지역 인재를 빼고 그냥 나는 약대를 그냥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내신의 마지노선. 저는 최저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예를 들어서 영남대 약대 같은 경우에 최저 4개 영역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권의 사립대가 그 정도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경쟁률이 터질지 몰랐어요. 이러면 이제 그걸 장담을 못 하는데 그래도 1점대면은 저는 일단 1점대면 거기서 수능 최저랑 이렇게 배합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기준을 잡는 게 한 1.7 정도로 잡거든요. 1.7보다 좀 낮으면 최저를 3합5 이상으로 쓰게 그쵸? 하고 네. 1.4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좀 최저 좀 약한 대로
이게 이렇게 쓰고 스펙이야 뭐 이게 교과전형은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역별로 되게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뭐 없는 다 이제 전라도 경상도 있는데 약대라면 어디라도 상관없다는 친구들과 아무리 약대지만, 아무리 약대지만, 수도권 이상에서 네. 가겠다. 그러니까 연고대 일반학과랑 바꾸기에는 거기 약대까지는 아니다. 이런 저는 두 분야를 좀 나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더 강한 것 같으세요? 저기 선호도가? 저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연대 정도만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니면 교과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Z 점수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 교과전형, 학교장 추천전형 그런데 Z 점수가 좀 낮아요. 근데 등급은 괜찮아요. 1점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점대 한 5, 1.5 정도, 1.4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의를 할 것 같아요. 지방권 약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라고. 아무래도 약대 지원자 여학생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고민이 생기는 게 아닌가. 남학생이라면 고민 포인트가 아닌데 이게. 예. 그리고 올해는 이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지역인재 전형 40% 이거를 약대를 40%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은 40%보다 좀 적약대에서는 좀 적게 뽑고 일반학과로 늘릴 거냐. 직업국 중심이라서 아마 40% 정확하게 맞추지 않을까. 예, 말 잘 듣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광대나 우석대 같은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40% 꽉꽉 채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일반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충원하는 거나 정시로 넘기더라도 이게 모집이 될지 안 될지 고민이 좀 대학 입장에서는 많을 것 같은데 지역인재 40% 할당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평가 점수에 많이 반영을 할 텐데 이런 부분 고려해서라도 약대 같은 경우에는 좀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는 40% 꽉꽉 채워가지고 반영하지 않을까. 지방대 살아남으려면 나라 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예. 그럼 그렇다면 소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방에 사는 모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서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동시에 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 약간 수능 최저를 살짝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중복 지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 친구들은 어디에 좀 더 무조건 지역인재입니다. 무조건 수능 최저가 낮아도 무조건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제가 우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랑 자 두 번째는 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요런 활동, 이런 과목, 뭐 요런 것들 학생부에서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 요런 거는 좀 신경 쓰자. 요거 도움 될 거다. 뭐 요런 것들 하나 좀 이렇게 좀 센스 컨텐츠 좀 던져주시죠. 소재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준비했던 이제 약대가 그러니까 그쵸 풀린다 그래가지고 한 2년 전부터 나는 재수를 각오해요 선생님. 재수해가지고 다시 약대 쓸게요 하는 생명과학과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부터 이제 약대 스펙을 만들어 왔었는데 극상위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중위권. 그다음에 어정쩡한 내신 때 1점대 막 후반 이런 1점 애들. 후반 때인데 스펙으로 전공적합성이라는 그거 맞춰가지고 중하위권, 중위권 대학을 쓸 때는 그러니까 저는 3가지 정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약대 갔을 때 피부 쪽으로 맞춘 친구가 하나 있었고 이 학생이 이래서 다이어트 약으로 맞춘 친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약들 있죠. 응급 약들, 타이레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생기부에 각각 넣었거든요.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약을 먹어보고, 그렇죠. 그 기전 같은 거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테마를 그쪽으로 잡았는데 상위권 되는 안 통합니다 이거. 약간 그 컨텐츠가 홈쇼핑 느낌, 홈쇼핑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먹어보고. 아이들의 수준이나 지원대학 수준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도 강조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논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저 학생부 관리 잘했어요 1학년 때부터 맞췄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약대 같은 경우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보면 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현상에만 관심이 있고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종합이 그 전공적 합성이 맞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
예를 들어 가지고 약을 좀 많이 접해봤어요. 그러면 보통 뭐 항생제나 항암제나 아니면 진통제나 화학 구조가 다 달라요. 그렇겠죠. 그럼 화학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은 작용하는 작용기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급이 안 돼 있고 다만 뭐 항생제 관심이 있어요. 이 정도에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람의 어떤 체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 알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알러지 있으면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화학 구조하고 관계가 돼요. 예를 들어 베타락통의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냥 저는 항생제 관심 있어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 가지고 저 학생부 맞췄어요. 이래버리니까 이거는 내신의 유무를 떠나서 본인은 잘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경쟁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서운해해요. 1학년 또 활동 마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언제 오냐면 원서 접수할 때 어디 해야 될까요? 컨설팅 할 때. 근데 물론 고1이나 고2부터 컨설팅 할 때는 절대 제가 그렇게 컨트롤 안 하죠. 넣을 거 확실하게 넣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관리를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뭡니까? 하나만 꼽는다면? 전 수학이요. 전 화학. 저도 화학. 2위는 생명인가요? 수학인가요? 저는 화학. 근데 저는 확통. 오. 예. 통계학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많아서 학종의 예. 관점에서 보면. 예. 서울대가 그래요. 서울대 약대에 확통이 들어가 있어요. 필수 예, 그 필수. 응시적으로. 그래서 뭐였지 그랬더니 이게 약대가 통계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권 모집단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단순히 수능만 보고 미적분만 잘하면 되지 기하만 잘하면 되지 생각하지만 확통에서 분명히 차별화시킬 포인트 나올 것 같아요. 미적분보다 확통이에요. 예. 약대의 특성상. 예, 약대의 특성. 그런 저는 생각도, 근데 미적분에서도 약학에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약이 보통 보면 우리가 처방을 받을 때 하루에 몇 번 드시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반응 속도거든요. 맞아요. 반응 속도인데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리학이나 약물학에서 적용될 수 약동리학 같은 거 들어가면 무조건 다 그래서 미적이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환율 통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미적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합성 실험 같은 건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했다라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로 끝나요. 네. 거기서 이제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나 여러 가지 좀 네. 확장성이 얼마든지 만들 수 제가 있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스피린 합성 실험 가지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소서 1번, 2번, 3번을 다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스피린 애찬론자십니다. 왜냐면 아스피린은 대표적인 진통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통제 종류도 먹는 진통제가 있고 바르는 진통제, 예컨대 파스 같은 것도 기본적인 원리가 달라요. 그리고 또 제가 아스피린을 만들었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만든 거 드실래요? 독성 제거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실험에서 나온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이 포인트. 그럼 어떻게 정제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혼합물리 분리가 화학에서 화투에서 나오는 단원이거든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네. 시간 관계에서 일도 끊고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재는 뻔해도 예, 거기서 얼마든지 깊이 확장할 있게 수 그렇죠. 있는 가지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 그런 방향성에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오늘 또 미적분, 화학, 물리도 사실 물리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그런 어떤. 중요합니다. 네. 분석기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물리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 약대 준비한다 그러면은 물리 선택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기하 선택 안 하는 경우도 봤고 제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학업 역량에서나 발전 가능성에서 조금 핸디캡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화학은 기본적으로 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화학 안 듣고 나서
화원 하투를 안 들었는데 약대를 간다. 네. 와 쉽지 않죠. 저는 그리고 뭐 이렇게 선택 그거 있잖아요. 왜 저기 뭐 경기도는 클러스터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 화학 실험 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험 과목 꼭 선택해서 진짜 의미 있는 실험들. 좋은 네네네. 제안을 하셨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꿈의 대학이라고 네. 하는 거라고 인천은 꿈들 과정이라고 하고 다 지방마다 그다음에 서울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연합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전북도 뭐 오순도 쓰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은 그냥 제목만 적어주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이거를 꼭 들어야 되나요? 지역 공동학급을 들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신 학생부 기재되는 내용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면 거기서 배웠던 내용을 진로 활동이나 다른 교과서 혜택 또는 동아리에서 더 활용해라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서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네. 공동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내가 더 지식을 확장할 수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탐구를 더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럼요. 예, 본 교과 과정을 끌고 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네. 학생들 보면 그냥 들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앞서가는 친구들은 전 놀랬던 게 예를 들어서 경남 바이오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당연히 학생부에 기록 안 돼. 근데 거기서 했던 커리큘럼에 영감을 받아서 확장시킨 탐구 활동,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멋지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뻔한 내신하고 뻔한 활동을 어떻게 경쟁을 하나. 예. 그런 것들 좀. 교과 전형이 특이한 게 약대가 반 정도가 다 면접이 있어요. 그럼 1단계 통과하고 나서 면접 봤을 때 너 내신은 왜 그러니? 이거 물어볼 당연히 나올 질문이 아니죠. 질문의 수준들 자체가 달라지니까. 면접이 있다는 얘기는 종합이에요, 종합. 그러니까 1단계 통과해가지고 뭐 좋아하고 뭐 1.0인데 생기면 하나도 안 챙기고 약대 교과로 만약 면접 있는 데를 썼다. 장담 못 할 겁니다, 아마. 대신 그런 친구들은 면접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100으로 써야지. 예. 그런데 면접이 있고 면접을 잘해야 내신 입결이 낮아집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또 저런 게. 근데 아무튼 교과 전형도 상당히 면접이 되게 많다라는 거 네, 참고 좀 해주시고.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 일반고 학생인데 종합을 수도권 대학 이상 또는 서울권 대학 쓰게 하시나요? 예를 들어 내신 1.5, 1.6이다. 생기부 좋으면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의 맥락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은 한두 개 카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생기부 좋다라는 판단이 음. 학생 판단이냐 아니면 안 되죠, 안 되죠. 판단이냐. 제가 읽어봐야죠. 예. 학생 학부모 의견은 정말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생기부가 좋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차의과학대학을 지원을 시켜서 1단계가 통과가 되더라고요. 1.6 정도 되는데 물론 관리가 잘 돼 있고요. 소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딱 여러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학생부를 딱 보는 순간, 세특을 보는 순간 뻔한 레파토리로 적혀 있으면 이미 그냥 뭐 500자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훅 한 페이지를 네, 그냥 그냥 훅 읽어요. 쭉 보면,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학생부 하나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중하로 매기거나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웃긴 건 자기 자녀의 학생부를 보거나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보면 이게 마치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거울 보는 효과랑 비슷해요. 남자들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 70%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진짜 중요해요. 잘 써 있는데도 몰라요. 그 경우도 또 그런 되게 경우도 많죠. 되게 거꾸로 많이 너무 봤어요. 비하하는 생기부 경우도 괜찮은데 있죠. 맞아, 저 맞아. 생기부 우리 학교 되게 안 좋아요. 막 이런 괜찮은 그런 편인데. 게 의외로 어. 괜찮아요. 안 좋은데 그 특이한 저희들이 봤을 때 어, 학생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괜찮다 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조금 더 보완을 해주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완이 되면 이 근사한 생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학생들은 거기서만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그게 제일 안 부모들이랑 학생이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은 끝났는데 왜 예전에 소장님도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 그거 보셨어요? 15분 만에 냉장고에 있는 허접한 요리들을 꺼내서 엄청난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학생부, 일반고 학생부 기술도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대단한 학술 논문을 보고 과학부 애들처럼 실험을 할 수가 없는데 뭐 대단한 뭐 트러플 오일이나 엄청나게 좋은 재료가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응용을 하고 레시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진짜 멋진 학생부 일반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대 얘기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